예, 자, 또 진도 나갈게요. 자, 그 36쪽 법정 중개 대상물. 아까 우리 중개 대상물 했죠? 근데 왜 또 법정 중개 대상물 또 나와요? 이것은 범위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제 범위를 공부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배울 때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토지 있죠? 토지도 있고 또 건축물도 있고 또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어요. 줄여서 그정. 자, 그 다음에 임목. 임목도 있고 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공부했죠. 그렇죠? 그럼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은 법에가 규정되어 있을까? 시행령에 들어있을까? 시행규칙에 들어있을까? 시행령에가 들어있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사람 죽이죠. 법적 근거를 물어보려면. 근데 꽉 옛날에 한 번 나와서 딱 한 번 나왔는데 법정 중개 대상물은 어디가 규정되어 있냐 이거 딱 한 번 나왔어요. 단독 문제가 아니라 하나 지문으로 떴어요. 지문으로. 1번 지문 또는 2번 지문에 떴는데 그 책을 봐봐. 이 세 가지는 법에가 들어있어요. 공인중개사 법에가 규정되어 있고 밑에 세 가지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하고 시행령에 아울러 규정되어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색깔 있는 부분 보세요. 법정중개대상물 법 3조라고 나와 있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까지는 법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영이 시행령을 말합니다. 영해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이 아울러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법정중개대상물은 어디가 규정되어 있냐 그러면 법하고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몇 가지만 알면 돼. 아까 각종 서식은 시행규칙에 들어있다. 이런 거. 이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 시행령을 아까 대통령령이라고 했죠? 그걸 더 줄이면 거기 뭐라고 했어요? 령이라고 했죠. 령. 이걸 시행령입니다. 그죠? 령. 더 줄이면 령. 그래서 거기서 영 2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법하고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령. 아울러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법정 중개 대상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토지. 그러면 토지가 뭐예요? 토지. 다 알죠? 땅,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목상 뭐 농지도 있을 수 있고, 임야도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택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토지라고 생긴 건 다 중개할 수가 있어요. 다 중개 대상이 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 이거예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토지입니다. 이거 토지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감 못 잡았죠? 저 대답한 거 보세요. 이거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다 돼요. 이게 가부 토지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 뭐예요? 나무 같아? 네, 맞았어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소유권은 범위. 상하에 미친다. 그럼 나무도 누구 것이다? 가부 토지 소유자 것이에요. 땅속에 있는 것도 가부 것이다. 상하에 미친다. 이것은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기초가 돼요. 토지 소유권은 범위는 상하에 미친다. 미쳐. 그럼 나무도 가부 거. 땅속에 있는 것도 가부 거. 근데 간혹 가다 미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건 미치지 않아요. 이거요. 이건 뭘 것 같아요? 광물입니다. 광물. 이게 가부 소유 토지에 광산이 발견됐다. 그러면 이건 자기 거 아니야. 국가 것이요. 국가 거.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따 배우겠지만 토지 중에서 개인 것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 국가나 자치단체 이런 소유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물건이라서 다 된 게 아니라 개인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미채굴 광물 같은 경우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됐죠? 예. 그 다음에 토지는 이렇게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 토지 중개한다 할 때 지구 한 덩어리를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요.
이제 지적 공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토지 대장인데 필지 단위로 등록이 됩니다. 한 필지. 그러면 이 갑 소유로 등록이 됐다 그러면 이 한 필지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갑. 그럼 사고 파는 것도 무슨 단위로 사고 팔아? 필지 단위로 사고 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A가 중개하는 단위도 무슨 단위? 필지 단위. 결론 나왔네.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이다. 몇 필지가? 한 필지. 그런데 그러면 이만큼만 사고 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봐. 이만큼만. 1필 토지 일부. 가능하겠어요? 자, 1필 토지의 일부. 사고 팔 수는 있어요. 근데 사고 팔려면 분필을 해야 돼. 필지를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야 등기가 되니까. 그럼 나눠버리면 이미 일부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한 필지, 이것도 한 필지. 두 필지로 나눠지죠. 그럼 결국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된다는 소리죠? 원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이렇게 물었을 때, 출제자가 일부를 물었을 때는 사고 파는 이 소유권, 처분행위랄지 저당권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는. 그럼 뭐만 가능하느냐? 영익물권. 아까 영익물권이 뭐라 그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또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이건 일부도 가능해요. 이만큼만 지상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임대차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분필 안 밟아도 돼. 그러면 아까 이런 권리들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어요? 없는 권리라 그랬어요? 있는 권리야. 그러니까 일필토지 일부도 영익물권하고 임대차는 가능하다. 자, 결론 끝났어요. 자, 종합 정리해 드릴게요.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한 필지, 토지 범위, 그리고 일부는 영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야. 이해되셨어요? 예. 끝. 자, 밑줄 그어 드릴게요. 자, 양갈 1번 첫째 줄. 이 법이 말한 토지는 대지이며 농지를 통칭한다. 거기 밑줄 그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토지라고 생긴 건 다 중개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토지 소유권은 지표보험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험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 밑줄 그어놨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D페이지 넘기세요. 그 다음에 그 D페이지 첫째 줄 중간에 보면 미채굴 광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쳤어요. 이건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친다 그랬어요? 안 미치니까 중개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국유니까. 광물은 국가 것이거든요.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왔어. 자, 미채굴 광물 동그라미 그 밑에 두 번째 후단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이제 이게 주 내용인데 그 밑에서 두 번째 후단 또 한 번 더 맺어보세요. 1필토지 일부 동그라미. 일부는 어떤 것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영익물권. 영익물권이 뭐라 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임대차 동그라미. 이것만 가능하다. 1필토지 일부는 소유권하고 저당은 안 돼. 왜? 분할을 해야 되니까. 분할을 해보면 이미 일부다 아니다? 아니다. 결국 필지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일부를 물었을 때는 영익물권하고 뭔만? 임대차. 임차권만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뭐 크게 공부할 건 없고 이 정도 정리하면 끝이에요. 끝. 되게 쉽죠? 그렇죠? 안 쉬워요? 되게 쉬워. 그래서 여러분들 뭐 100점 맞을 일만 남았다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됩니까? 뭘 공부를 해야 돼요? 건축물. 건축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건축물 개념은 우리가 상식으로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 이 자체 개념이 시험 나온 건 아니고 건축물로 보면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되고 건축물로 보지 않으면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 돼. 건축물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아야 돼. 그럼 건축물은 최소한 어느 정도 갖춰줘야지 건축물로 봐? 지붕, 기둥 또는 벽이야. 그래서 건축물 개념은 그래서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 이건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뭐 개념이 시험 나온 건 아닌데. 그래서 그 38페이지 양가로 1번 건축물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세 줄 맺어보세요.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용어로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기둥 또는 벽이라 그랬죠?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짓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어질 때 건축물이냐. 중요 문제죠. 그러니까 최소한 무엇은 갖춰야 돼? 지붕, 기둥 또는 벽. 그러면 건축물로 보니까 중개대상물도 될 수 있다는 거고. 만 지붕이 없다. 아직 지붕을 안 올렸다. 그러면 건축물로 보지 않으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판단 기준이 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 자체가 뭐 시험 난다기보다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이 건축물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제 중개대상물 어느 범위까지 되느냐? 비교하면 돼. 토지는 아까 몇 필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일동단위야. 하나 건물은 하나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일동단위. 하나 건물은 하나 중개대상물. 그럼 봐보세요. 아까 우리가 일필토지 일부 공부했죠? 그럼 건물도 똑같은 문제 발생하죠? 일동 건물의 일부를 과연 중개할 수 있을까? 이것도 둘로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자,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단독주택의 방 한 칸만. 이게 단독주택 같아요? 예, 좋아. 이 방 한 칸. 이것만 사고 파는 게 가능해? 안 되겠죠? 그러면 중개할 수도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매매는 중개할 수 없어. 소유권 객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방 한 칸도 전세나 임대차는 내줄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건 중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이 전세 임대차는 가능해. 근데 집합 건물 있잖아요.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거. 이걸 집합 건물이라 그래.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 그러면 이것은 202호만큼, 이거 202호예요.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럼 이것만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소유권, 매매도 중개할 수 있고, 전세 임대차도 다 가능, 불가능? 가능해요. 그래서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건축 허가를 받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 무허가 건물, 이걸 중개 가능할까? 가능해요? 여기는 가능해? 여기는 가능해? 왜 가능해? 그냥 따라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가능합니다. 아까 건축물로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허가를 받았건 안 받았건 나중에 철거 대상이 될지언정 일단 거래가 가능하고 이건 중개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건물을 신청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팔아야 되거든요. 보존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미등기죄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중개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뭐가 더 가능한데 이건 당연히 가능해요. 이건 다 중개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축물 일동 단위로 된다는 거 정의되고 있어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일부는 집합 건물은 다 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건물은 전세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이 책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죠. 근데 밑줄 그어드릴게요. 그 많은 내용이 실려 있어요. 그건 상식적으로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이 집합 건물입니다. 이거 아파트 같은 걸 말하는 거. 이걸 말하는데 집합건물법 이것은 소유권도 되고 전세 임대차 다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첫째 줄에 보면은 각각 무슨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소유권 목적 동그라미. 자, 이것은 소유권 대상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따라서 그 옆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일동 건물 일부를 뭐랬죠? 일부? 전세권 임대차도 가능하다. 근데 이 전세 임대차는 구분 소유가 인정돼도 가능하고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전세 임대차는 다 가능해요. 일부. 거기도 밑줄 그어야지. 자, 두 번째 줄 전세권, 세 번째 줄 임대차.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의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따라서 미등기 건물, 세 번째 줄 무허가 건물 나오죠.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나왔어요? 있다고 나와있잖아요.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거기다 멍크 체크. 그렇죠.
깜짝 놀랐어. 뭔그 그런가 했어요. 그러더니 뭔. 아, 좋았어요. 저는 뭔이란 말을 쓰는데 어떤 교수님은 무슨 이런 말을 써요. 무슨 쓰. 그렇죠. 표현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 뿐이에요. 저는 뭔자를 자주 써요. 그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건축물까지 정리할게요. 나머지 뭐 판례는 나중에 하기로 할게요. 3, 4월 달도 있고 5, 6월 달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정리하기로 하고. 그럼 DP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밖이란 말을 썼을까? 왜 그 밖이란 말을 썼어요? 이거요. 아니, 그 정착물은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 맞죠? 그럼 별도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공부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뺀 나머지 정착물. 건축물을 제한 나머지 정착물들을 말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는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돼요.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일부 또는 구성 부분 이렇게 표현해요. 일부로서 정착물. 그럼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있고 또 하나는 토지와는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독립부동산. 자, 여기서는 토지 일부란 소리고 이건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부로서 정착물이 뭐가 있어요? 자, 수목, 교량, 담장, 제방, 도로 포장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설명하면 돼요. 수목 설명할까요? 수목이 계속 나오니까 이걸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가부토지에 수목이 있습니까? 수목이 있죠?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뭐라 그랬어요?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 그럼 저 나무는 누구 거? 가부 거. 그러면 토지는 사고 팔 수 있죠? 그럼 누가 샀어요? 을. 그럼 나무도 누구 거? 같이 움직여요? 따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수목만 지금 단독으로 거래가 된 건 아니잖아요. 토지 팔 때 같이 가는 거지. 그럼 개공이 토지는 중개할 수 있죠? 중개 가능하죠? 근데 나무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토지하고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수목이 됐건 담장이 됐건 교량이 됐건 이런 것은 일부로서 정착물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독립 중개 대상물 X입니다. 독립해서 수목만 독립해서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다. 됐죠? 이런 건 일부니까 그래. 일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부동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거예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집단? 수목의 집단. 그러면 여기도 수목은 맞는데 명인 방법이 뭡니까요? 뭐라고 이름 써라? 내 거라고 이름 쓰는 거예요. 명확하게 누구 소유인가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 명인 방법. 그러면 이건 등기는 안 해놓은 거예요. 등기는 안 되고 여기다가 철조망을 치든지 표피를 깎든지 해갖고 이름 써놓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다고. 홍길동 것이다고. 그러면 나무는 누구 거요? 토지는 누구 거? 별개 부동산. 일부가 아니라고.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이 관습법상 공시제도로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이건 홍길동, 이건 토지. 두 개 부동산이 되는 거지. 독립부동산이란 말이죠. 토지 따로, 나무 따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이것만 사고 팔 때 이건 소유권은 되거든요. 근데 저당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저당은 안 될까요?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은 저당은 다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당은 안 돼. 이건 등기가 된 게 아니라 이름 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공시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 오로지 뭔만. 그러면 이건 나무만 사고 팔 수는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것만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무만 사고 팔 때 중개할 수 있느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독립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는 것이 행정심판이야.
과거 이거 시험 한번 나왔거든요. 이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그래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의 신청 들어가고 난리였어. 그때 개수 문제가 나왔어. 이게 되면 개수 하나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개수 하나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의 신청 들어갔어요. 그래서 행정심판이 나온 거예요. 이제 행정심판에서 뭐라 했냐면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가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일부로서 정착물은 독립해서 안 된다는 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렇게 딱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틀리고 싶어도 막 맞아. 미쳐. 왜 틀리고 싶은데 자꾸 맞지 그러고 미친다고. 틀려서 미친 게 아니라 맞아서 미친다고. 그렇죠? 그런 경험 아직 안 해봤죠. 나중에 해보게 될 거예요. 자, 양갈 2번. 동그라미 1번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여기에는 찾았어요? 네. 건물은 끊으세요. 건물은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나눴고 그 수목부터 쭉 밑줄 보세요. 수목, 농작물, 교량, 담장, 도로, 포장, 정원석, 정원수. 이거 일부요, 일부. 일부로 정착물. 계속 밑줄 보세요. 이것은 토지와 별개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다. 토지하고 별개의 거래가 객체가 안 된다. 별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별개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과거에 동그라미 마지막 줄 토지와 독립하여 중개 대상물로 취급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일부로서 정착물은 독립 중개 대상물이 아니란 거야. 일부니까. 뭐니까? 일부니까. 근데 동그라미 2번 다섯 번째 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나와 있습니까? 밑줄 보세요.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 대상이 되는 토지 정착물이므로 중개 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어디서 인정하고 있다? 행정심판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죠?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공부해봤습니까? 안 해봤어요? 해봤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끝나고 인목 들어갑니다. 그럼 인목도 나무 맞죠? 그럼 인목은 어떤 걸 인목이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인목이란 것은. 응? 어제 내가 가서 다른 학원에서 인목이 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 서있는 나무, 심어있는 나무 전부 다 그렇게 되다. 그래서 그분들은 공부 한 번도 안 했거든. 자, 처음 1월부터 개강 처음 시작을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와도 공부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대답해.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한 인목은 뭐예요? 등기된 거 말합니다. 인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요. 인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는데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자, 종합 정리할게요. 이건 토지 일부야. 독립중개대상물이 아니야. 이름 써놓은 건 명인방법이야. 독립중개대상물 되죠? 근데 인목이라는 것은 아예 이 나무를 누구 소유라고 뭐 했어요? 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등기된 수목 이렇게 표현하든지 인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목은 인목이 아니에요. 인목이란 말이 없거나 등기됐단 말이 없으면 그냥 일부예요, 일부. 그냥 수목을 갖다가 인목이라고 매치시키면 안 돼. 그죠? 그냥 수목은 그냥 일부이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앞에 명인방법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됐죠? 인목은 등기됐단 말이 들어가든 인목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인목이야. 그러면 이건 몇 개 부동산? 두 개죠? 토지 하나, 인목 하나. 몇 개 부동산? 두 개 부동산. 그리고 이건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그럼 명인방법하고 차이는 뭐예요? 명인방법은 저당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저당이 돼. 왜? 등기가 해놨기 때문에. 공시가 명확하게 저 나무가 누구 거라고 공시가 가부 것이라고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저당권 다 돼. 그러니까 토지는 저당 안 잡고 나무만 저당 잡을 수 있다는 거지. 저당을 왜 잡아요? 돈 빌려 쓰려고. 돈 그냥 빌려줘? 저당 잡고 빌려주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별개 부동산,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래서 일단 인목. 그러면 이것만 중개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 나무만. 그래서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중개대상물이 아니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 중개대상물이 되죠?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돼야 안 돼? 이건 법에 의해서 돼. 시행령에서. 구분됐어요? 그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돼. 그럼 잊어먹으면 어떡해? 또 하면 돼. 언제까지? 시험 볼 때까지. 잊어먹고 또 하고 잊어먹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밑줄 좀 긋게요. 임목의 세 줄 밑줄 그으세요. 동그라미 1번. 임목이란 찾았어요?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이 따로 있어요. 등기부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거기까지. 계속 밑줄 보세요. 이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별개, 토지하고 별개 중개 대상물이 된다.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고. 자, 나머지 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서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임목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되어 소유권하고 무슨 목적? 거기까지 밑줄 그으세요. 소유권하고 저당권. 소유권하고 저당권. 임목만 저당 잡을 수도 있고 임목만 팔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칠판을 한번 봐보세요. 자, 이건 누구 토지라 그랬어요? 위에서. 가부 토지라 그랬죠? 가부 토지. 그러면 토지니까 토지 등기부가 있거든요. 토지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죠, 요즘. 줄여서 등기부. 그럼 등기부는 각구, 표제부, 각구, 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토지 등기부 어디에 가? 표제부에 가. 표제부가 뭐가 나오느냐? 임목 등기 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 나무가 있는데 이거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봐서 구별이 돼? 아니죠. 그럼 이거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부는 중개 대상이 안 되고 임목은 되니까. 그럼 임목인지 아닌지는 토지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 나무가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가능하다는 거지. 어디 보면 나와? 표제부에 뭐가 나오니까? 등기 번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토지 등기부를 보고서 이 나무가 그냥 수목인지 임목인지 확인이 가능해. 근데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확인이 안 돼. 나의 등기법 배우겠지만 표제부에는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려면 뭘 봐야 돼? 아까 이거 등기해놨죠? 그럼 임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무슨 등기부? 별개 부동산이니까. 우리 건물은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따로 있댔기. 그러면 임목 등기부 각구에 보면은 각구 소유자가 나와. 그러면 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을구에가 뭐가 나와? 저당권이 나와. 왜? 소유권하고 저당만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뭘 떼봐야 돼? 임목 등기부를 떼봐야 돼요. 확인은 토지 등기부로도 가능해. 근데 임목이냐 아니냐만 확인되지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확인이 안 돼. 구체적인 권리관계는 뭘 떼봐야 된다? 임목 등기부. 임목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알고 있으면 돼.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양가로 3번 첫째 줄 밑줄보세요. 양가로 3번 첫째 줄. 자, 임목 등기 공시는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입니다. 표제부 동그라미. 표제부에 임목 등기 번호가 기재가 된다. 그러니까 토지 등기부를 가지고도 임목인지 그냥 수목인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근데 동그라미 3번 밑줄 보세요. 그러나 자, 임목 소유자 저당권 설정 여부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목 등기부를 뭐 해야 된다? 열람해야 된다. 그렇게 거기에 밑줄 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권리관계 확인은 임목 등기부. 저당 잡혀있는지 안 잡혀있는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이런 권리관계는 뭘 떼봐야 된다? 임목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게 공시입니다. 공시. 자, 임목이 뭔지 감 잡았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3, 4월 달에 또 하기로 하고 일단은 개념하고 공시 정도 오늘 공부했어요. 임목이 뭐고 어떻게 공시가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광업재단. 자, 그러면 이것은 원리는 똑같아요.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은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뭐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 공장재단 하나만 설명하면 광업재단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장재단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공장재단 설명하면 광업재단은 당연히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칠판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 던질게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요. 예? 공장이에요? 공장재단이에요? 네, 공장재단입니다. 봐. 보고 있어요? 다 맞춰야지. 근데 이 동그라미가 참 신기할 정도예요. 재단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지역이 됐다가 물건이 됐다가 막 그래. 이게 단원별에 따라서 내가 그리면 알아서 판단해 주셔야 돼요. 이건 공장재단이에요. 재단 같아요? 네, 좋아. 갑자기. 자, 공장재단입니다. 자, 공장재단. 동그라미 공장재단을 가정을 해봐.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니까 이건 뭘 것 같아, 이거요? 공장입니다, 이 공장. 그러면 이거 A 소유, B 소유, C 소유. 그럼 소유자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어. 소유자가 같아도 재단을 만들 수 있고. 또 한 개 공장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칠판처럼 세 개 공장을 가지고 재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공장 운영하려면 기계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차량도 있어야 되고, 또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권리도 있을 수 있어요. 나무 토지를 이용하는 건 지상권이죠? 이런 권리도 재단 구성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재단 목록을 작성합니다. 쭉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 등기를 해놓는다고. 그러면 이것도 소유권하고 저당권 객체가 돼요.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 저당권. 그러면 원래 기계 차량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동산이죠. 근데 원래 저당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거든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이 저당은 부동산에만 인정돼. 동산에는 저당이란 게 없어. 질권을 설정해야지. 돈 빌려 쓰려면.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건 저당 잡을 수가 없잖아요. 기계도 비싸고 차량도 비쌀 건데. 근데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요. 이게 다 묶어서. 통째로. 그래갖고 등기를 하면 이 전체가 몇 개 부동산?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준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우리 개공이 중개하는 것은 부동산을 중개해요? 동산을 중개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재단 자체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 재단 자체가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되고 재단 자체가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재단 자체가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동사니까 중개할 수 없겠지만 아까 토지 건물은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지. 재단을 구성하지 않는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가 있는데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개 뭔 써? X가 되는 거예요. 구성물은. 그렇죠?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재단 원리입니다.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재단 자체가 하나 중개 대상물. 한 개 부동산. 그렇죠? 예,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개개 구성물은 중개할 수가 없다. 일단 그 정도 정리할게요. 자, 양가로 2번 맺어보세요. 자, 43페이지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두 줄, 세 줄을 맺어줘야 돼요. 그 재단 개념입니다. 자, 공장재단이란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을 구성해 일단은 기업 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목적이 되는 걸 말한다. 자, 소유권하고 저당권 동그라미. 자, 모든 권리 목적이 된 게 아니라 소유권하고 어떤 것만? 저당. 그 다음에 그럼 2번도 맺어보세요. 부동산 분류에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으로 구분되나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러면 재단 자체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 말이야. 정리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밑줄.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서는 그 동그라미 2번 구성물들이 있어요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쭉 나와 있죠?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 감만 잡고 있으면 돼. 기억하고 있다. 니은 동그라미 쳐세요. 공장의 속은 토지, 건물, 그 밖의 공작물, 기계, 기구. 이런 것이 구성물이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감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니을. 지상권 전세, 권리도 재단 구성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권리도. 물건만 구성물이 된 게 아니라 권리도 구성물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재단은 뭐라 했어요? 단일성. 공장재단은 몇 개 부동산을 본다? 한 개. 그 재단은 소유권하고 저당권. 외 권리는 안 된다. 외 권리는 안 된다. 소유권하고 저당권만 된다. 근데 얘가 딱 하나 있죠. 누구 동의가 있으면 임대가 가능해? 저당권자 동의가 있으면 임대차까지 가능하다. 거기까지 몇 줄 걷어요? 예. 그거. 그 정도만 하세요. TP 넘깁니다. 나머지 안 한 내용들은 나중에 할 거예요. 일단은 공장재단이 뭔가를 감 잡았죠? 그리고 광업재단도 원리는 같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같아. 그러니까 의만 밑줄 보세요. 5번에서 양가로 1번. 광업재단 의. 자, 읽으면서 밑줄. 자, 동그라미 2번도 밑줄 그어야지. 똑같이. 중개대상물이 된다. 자, 그것만 밑줄 그으세요.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원리는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보세요. 우리가 재단은 이 두 가지만 돼요.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 이제 우리가 또 뭐 어업재단이랄지 항만운송재단이랄지 이런 재단들이 있거든요. 그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재단은 우리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오로지 몇 개? 두 개. 공장하고 광업재단 두 가지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무슨 재단이란 어업재단이란 단어가 나오고 항만운송재단이란 단어가 나오면 다 아니에요. 이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끝.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범위는 끝났고, 자 45페이지 3번 큰 3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3요소. 자 1요소는 지금 끝났어. 이게 1요소야. 6가지만 된다는 거 1요소. 6가지만 된다는 거 1요소고 2요소가 뭐냐? 읽어보세요. 사적 소유 대상으로서 사적 소유 대상 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그 지문 있죠? 사적 소유 대상 몇 줄 보세요. 사적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개인 소유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적 소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이라서 다 중개 대상이 된 게 아니고 개인 것만 중개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해서 하면 국가나 자치단체 토지 건물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개인 것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것이 아닌 건 어떤 거냐?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DP에 넘겨보세요. 일단은 47페이지 큰 3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개공 후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한다. 누구가 개입될 수 있어요? 개공. 중개 행위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개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계약 같은 경우는 개입할 수 있죠. 매매 같은 건 소개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유치권에서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죠? 설정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설정. 유치권 설정. 왜? 법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개입 불가능한 게 안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 된 건 아니야. 6가지라 해서. 이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만이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해되셨죠? 예, 그걸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개인 것이고 어떤 것이 개인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왼쪽이 다시 앞쪽으로 넘어왔어요. 45페이지. 왼쪽이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오른쪽이 사적 소유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에요. 자, 왼쪽이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거고 오른쪽이 사적 소유 대상이 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 개인 소유, 여러분도 토지 건축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개인 것은 다 중개할 수 있다는 거지. 그걸 칠판에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개인 소유를.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 딱 두 가지 먼저.
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어요. 공법상 이용 제한하고 거래 규제, 이 제한받는 것들. 이걸 과연 중개할 수가 있을까? 이 문제가 제기되죠.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다고 지금 이쪽에다 써놨죠. 되는 거예요. 그럼 이용 제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개발 제한 구역. 그럼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중개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지. 이건 제한을 받는 것이지 거래가 불가능은 아니에요. 그리고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허가 받으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개인 소유면 다 가능하다는 거지. 개인 소유면. 그래서 거기 밑줄 보세요. 그 양가로 1번. 자, 45페이지 양가로 1번 밑줄 보세요. 사적 소유로서 거래 개체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밑줄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개발 제한 구역 내의 토지. 이런 것도 중개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공법상 행위 제한을 받지만은 개인 소유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일단 원리만 잡으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하면 돼요. 자,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거기 뭐라고 나왔냐? 사적 소유 거래 객체이나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란 말이 있어요? 이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거? 이 말은 각종 권리가 설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 설정됐다? 권리. 각종 권리가 설정돼요. 그러면 저당 잡힌 건물,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그런 건물도 있죠. 그러면 그걸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그걸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 분석만 잘해서 설명만 해주면 돼. 저당 잡혀 있다. 저당권자가 누구이고 저당 채무액이 얼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조사해서 설명만 해주면 되는 거야. 거래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사고 안 사고 판단은 거래 당사자가 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개인 소유면 가능 불가능? 가능. 중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뭐 다 밑줄 그을 필요 없고 첫째 줄만 밑줄 그으세요. 뭐 순위 보존, 가등기, 가압류된 토지 건물 이런 각종 권리가 설정된 물건 이런 것도 개인 소유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중개 대상이 안 된다는 소리죠?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건 중개 대상, 사적 소유가 된 건 중개 대상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둘 것이 국공유 재산이 있어요. 국공유 재산. 자, 국유 재산하고 공유 재산을 포괄해서 뭐라 그래요? 국공유 재산이란 말을 써요. 이건 국유 재산, 국가가 소유한 거. 공유 재산은 누가 한 거? 개념 잡습니다. 국유 재산은 누구 거? 나라 거. 공유 재산은 그렇죠. 그것도 국가요?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지방자치단체 있잖아요. 아까 배웠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시도, 시군구. 자치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 공유재산. 국가가 소유하는 것이 무슨 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해요. 이걸 포괄해서 뭐라 그래요? 국공유재산. 그럼 이제 그 개념을 알아먹어야 돼. 그러면 이건 개인 소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이건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무슨 재산, 무슨 재산?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라고 나눠져요. 자, 그러면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그렇죠? 그 다음에 기업용재산, 또 뭐가 있어요? 보존용재산, 이렇게 나눠져. 몇 가지? 네 가지. 쉽게 말해서 공용재산은 뭐 시청 청사를 할지 이런 관공서 건물을 생각하면 돼요. 공공용재산이란 뭐예요? 공중이 이용한 거. 공중이 이용한 거 있죠? 공원 같은 거. 국립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재산 생각하면 돼요. 뭐 도로공사가 뭐 건물, 토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존용 재산은 각종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재산들은 상식적으로 개인 것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건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원리는 간단해. 왜?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밑줄 그어드릴게요.
거기 보면 국공유에서 행정재산 일단 큰 제목 밑줄 것이고 니은 일반재산 큰 제목 밑줄 것이고 행정재산은 두 번째 줄 공용재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단 공공용재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후단 기업용 재산 마지막 줄 보존용 재산 나눠지죠? 그럼 일반 재산이란 건 뭐예요?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아닌 건 다 일반 재산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일반 재산은 가능할까? 안 됩니다. 이건 처분은 가능해. 근데 왜 중개 대상이 안 되냐? 이 일반 재산 이것은 이 처분 방식이 문제예요. 공개 입찰을 시켜요. 일반인에게 직접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중개행위가 개입 가능해야 돼. 개입이 불가능한 게 안 된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귿에 보면은 세 번째 줄 후단 중간에 뭐 다만 찾았어요? 그 밑줄 보세요. 일반 재산의 경우는 매각, 교환, 대부 가능하나 일반 재산을 처분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무슨 입찰? 경쟁 입찰. 거기 경쟁 입찰 동그라미. 그래서 경쟁 입찰 일반인에게 직접 공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 하천이 나와 있는데 하천은 이렇게 나눠져요.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이 있어요. 국가 하천은 누가 관리하고 소유해요? 나라. 지방 하천은 예?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이것도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 안 돼. 근데 개인이 하천을 만들 수가 있죠? 이걸 사유인 하천이 있어요. 이건 돼, 안 돼? 됩니다. 왜? 개인 소유니까. 그럼 결론은 간단하죠? 하천도 국가나 자치단체 건 된다, 안 된다? 개인 것은 된다. 그래서 그 밑줄, 세 번째 줄, 그리고 다섯 번째 후단, 사유하천, 동그라미. 그래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안 되고, 그렇죠? 사유하천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요, 하천이 범람하여 형성된 토지, 물 밑에 가라앉은 토지, 이걸 뭐라 그래? 포락지. 이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원래 개인 소유였는데 하천 부지화 되죠? 복구가 불가능한 것은 국가 것화돼.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락지, 안 돼.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 보면은 주인 없는 토지, 이걸 뭐라 그래요? 무주 토지. 이건 국가 것으로 봐요. 이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미채굴 광물도 개인 소유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오른쪽 바닷가, 공도 다 안 돼요. 다 국가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공도는 공중이 이용한 도로, 물론 국가나 자치단체가 주로 관리를 하거든요. 안 돼. 근데 개인이 낸 도로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도. 이건 돼요. 개인이 낸 도로는 됩니다. 사도. 이해됐죠? 그럼 결론은 딱 한 가지죠. 뭐 이 6가지 중에서 개인 것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소유가 아닌 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게 개인 소유가 아닌가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정리되고 있어요? 예, 끝. 그래서 일단 사적 소유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개입될 수 있어야 돼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큰 3번에서 양가로 1번. 이건 아까 우리가 중개 개념 할 때 그 밖에 권리 공부했죠? 거기서 대충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칠판에 안 적을 거예요. 책을 보고 정리할게요. 그 양가로 1번. 성질상 개입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동그라미. 그럼 성질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끼어들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럼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좀 해주세요. 상속, 경매, 공매, 판결까지 끊으세요. 상속, 경매, 공매, 판결. 이건 법률 행위에 한 물권 변동이에요? 법률 규정에 한 거? 규정. 아까 뭐라 했어요?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지.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합의를 해야지 끼어들 수 있지. 그렇죠? 근데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봐야 돼. 계약이죠. 그죠? 그럼 합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럼 개공이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왜 안 될까? 증여는 계약인데 왜 개공이 끼어들 수 없어서 중개할 수 없을까? 이 말이에요. 잘 모르겠죠?
성질상 안 돼, 성질상. 왜 성질상 안 되냐?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이 토지나 아파트 한 채를 누구한테 증여를 해.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개공이 누구를 소개해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건 계약이지만 안 돼. 그래서 주의해 줘야 돼. 증여는 계약이지만 안 된다는 거. 왜? 누구를 지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증여자 일방적 의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리고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성립 동그라미 성립. 아까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성립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법정, 유치권 성립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이전만 된다 그랬죠? 법정지상권 성립도 돼, 안 돼? 안 돼.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성립은 안 돼. 이전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립 동그라미 쳤어요? 왜? 끼어들 수가 없어서. 법률의 규정. 끼어들 수가 없어서. 정의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은 그 두 번째 중 성립 이전 다 안 됩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일신 전속적이라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거래 자체가 불가능한 권리라고. 이게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 그 다음에 4번 점유권 동그라미. 점유권도 안 됩니다. 점유권은 왜냐하면 점유를 떠나면 점유권은 소멸되고 그래서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성립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건 안 되는 권리고. 점유권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 질권 동그라미. 질권은 아까 이야기했죠?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다. 그렇죠? 그럼 개업공인을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안 된다. 정리되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보면 성질상 중개행위가 개입 가능하다. 개입 가능 동그라미. 그럼 개입 가능하단 말은 중개 대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소리예요?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1번 환매권은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환매권하고 이건 나중에 설명할 거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그 동그라미 5번 밑줄 보세요. 유치권. 아까 유치권은 아까 뭐라 했어요? 성립은 안 되고 뭐만? 이전만 된다 그래서 첫째 줄 유치권이 발생되는 과정에서 과정 가로 안에 성립 있죠? 성립 동그라미. 이건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가 없다. 거기 밑줄 보세요. 밑줄 보세요? 다만 판례는 유치권은 일신이 아닌 재산권에서 피담보채권 동그라미. 목적물 점유를 함께 이전하면 뭐가 가능하다? 이전 동그라미. 그러니까 유치권 이전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이제 유치권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성립은 안 되고 뭐만 된다? 그러면 일부가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가로 2번이 되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것들이에요. 되는 권리들이에요.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되는 권리예요. 성립은 안 되지만 이전은 가능하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6번 법정지상권, 법정저상권 동그라미. 이것도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무엇은 된다? 이전은 돼. 그러면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래서 되는 쪽에 나와 있어요, 안 되는 쪽에 나와 있어요? 되는 쪽에. 그래서 되는 쪽에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나머지 뭐 환매권이랄지 이런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법정 중개 대상물 중에서 개인 소유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가 1장 총칙 파트가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니까 공부할 때 밑줄 그은 거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 뭐 다 읽어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밑줄 그은 거라도 열심히 읽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뭐 3, 4월 달도 있고 5, 6월 달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건 그때그때 보완을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